4일입니다. 오전 11시. 자, 과연 운명의 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11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따져볼 게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과 쟁점이 많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11일 만에 결론이 됐습니다. 결론 종결 이후에는 한 38일, 40일 좀 못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각 혹은 각하 시에 즉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산더미라는 겁니다. 당장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이 3일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부터 해야 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관세 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임기 단축 개헌을 대통령이 들고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인용 시에는 6월에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대통령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인데요. 윤 대통령의 입장은 과연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으로서도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왜 4일일까? 이게 좀 궁금한데 베테랑 법조인들 오늘 모셨기 때문에 좀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정법전 네네. 변호사님, 어제 오전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야당에서 헌재 폐지하겠다, 헌재 재판관 탄핵해라, 김어준 이런 주장도 하면서 왜 선고를 안 하느냐, 임기 연장하겠다 헌재 재판관들,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고되리라고는 예상 못했고 다음 주도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야당 내에서도 막 노골적으로 나왔었는데 왜 이번 주 금요일로 헌재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십니까? 삼성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만약에 그 헌법재판관 임기가 조금이라도 연기가 될 수 있었겠다 싶으면은 내일 모레죠. 4월 4일에 선고기일이 안 잡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밝혔던 임기 연장법은 안 될 거다라고 재판관들도 본 거다. 그거는 산수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수만 알면 되니까. 그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년에다 플러스 알파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이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CR도 안 먹혔다. 기일은 누가 지정하느냐? 제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봤더니 네네. 재판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 재판장이 다른 재판관들과 협의해서, 합의가 아니고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난 짬뽕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 내가 짜장 좋아하니까 짜장면 통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협의는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일은 누가 지정할 수밖에 없느냐? 문영배 재판관이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 문영배 재판관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4월 18일 지난 다음에 그 기일이 지정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그 기일을 지정하느냐, 둘밖에 없는데. 그렇죠. 4월 18일 지나가면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느냐? 지금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인 체제에서 5대 3이라고 했는데 7인 체제가 되면은 2명 빠지고 1명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4대 3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퇴임하기 전에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4월 4일하고 4월 11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4월 11일을 잡기에는 너무나 촉박하지 않습니까? 4월 11일 날 선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퇴임하느니 예. 한 주 더 땡겨가지고 내일 모레 선고하고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요,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굉장히 우리나라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
상태에서 내가 그냥 퇴임 뭐 만참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쉬다가 퇴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어차피 뭐 매도 빨리 마는 게 나을 테니까 4월 4일로 잡은 것이다. 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전주 의원께서는 20년 넘게 판사 생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이 뭐 어떤 판사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이게 만장일치는 아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재판관들 사이에 몇 대 몇의 구도로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분화되어 있는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야 이거 뭐 더 끌어봤자 설득이 안 된다. 더 끌어봤자 의견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막 지금 뭐 헌재 재판관도 김어준이 탄핵하라라고 정치권에서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이번 주에 그냥 가자. 이대로 나뉜 채로 발표하자라는 어떤 심리가 작동됐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우리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고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전원일치는 아닐 것 같아요. 전원일치는 물 건너갔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도 사실은 웬만하면은 전원일치가 좋겠습니다만 5대 2대 1 이렇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전원일치를 네. 하기 위한 노력은 했으나 결국은 그게 지금 상황에서 포기 상태이다. 전원일치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왜 4월 4일일까?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시간을 끌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 그런데 하나 명백한 것은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도 또 본인 4월 18일에 선고를 안 하고 그냥 퇴임할 것이다. 네. 근데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심리한 이상 이것은 본인들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책임지고 마쳐야 된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다 마무리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가 이제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한 평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은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견이 합리적이라고 있는 보십니다. 채로 발표하기로 합의를 한 거다. 또 이견을 이제 더 이상 좁히기는 저는 포기 상태였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 조율이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한 주 끌어봤자 뭐하냐? 욕만 더 먹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군요. 그렇지. 욕만 더 먹기 전에 이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당은 굉장히 고무된 반응을 보이는 것 네. 같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분명히 인용 쪽일 텐데, 그 전체적인 판사가 인용이 안 되는 상황이면 굳이 4월 4일을 잡았겠냐? 다음 주도 있잖아요. 4월 11일도 네. 있고. 그런데 굳이 4월 4일로 잡은 이유가 이게 이 재판 이제 대행을 맡고 있는 권한 대행이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생각하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인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잡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고무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반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영배 재판관의 이 리더십은 이제 굉장히 약화된 상황 아닌가. 아, 문영배 소장 대행의 리더십이 재판관들 네. 사이에서 붕괴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재판관들도 왜 그 선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 모든 재판관들이 상당한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다른 재판관들의 어떤 강한 요구에 결국은 그래서 선고일이 지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왜 이것을 더 질질 끌 필요가 네. 뭐 있느냐. 왜 질질 끄냐? 네, 이제 오. 평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빨리 이제 판결을 하고 그리고 네. 선고기를 지정을 하자.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저는 더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4월 4일로 뭐 잡힌 것이 뭐 어느 당에 유리하자 이렇게 저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의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반응입니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우리 의원들은 이제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상황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 행동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선거 기일까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공주부에서 지금 막 올라오셨습니다. 예. 그 만장일치를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만장일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지금 이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우리 전주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예측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야 당연히 8대0 인용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그런 국민적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또 말이죠. 그러나 희망이나 뭐 기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또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리적인 인용에 대한 근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대체로 우리가 뭐 5대3 정도에서 레드락이 걸려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보던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저께까지는. 그런데 이 헌재가 기왕에 했던 그 판례를 살펴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선고 결정을 하면서 재판관의 공석이 선고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런다면 이 공석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선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3이라고 하는 구조를 상정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인용이 5인데 한 석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해소된다면 6대3으로 뭐 이렇게 인용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공석 재판관 한 석에 의해서 선고 결정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헌재가 이미 세운 적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5대3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정할 수가 없다. 헌재가 다시 위헌을 범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거다. 헌재가 어떻게 자기가 내린 결정을 뒤집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면서 선고 기일을 하겠어요? 그런 어떤 뭐 제 분석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헌재가 적어도 그런 어떤 법리적 또 판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다. 해소됐을 것이다. 6대2나 뭐 이렇게 해소됐을 것이다. 그래 최소한 네. 6대2로 인용에 가능한 6 어떤 헌법재판관의 수가 확보가 됐거나 그렇게 됐다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다른 생각을 소수 의견을 설사 다른 재판관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네. 기왕이면 국민 분열을 막아내는 그런 측면에서 소수 의견을 또 뭐 어떤 형태로 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8대0으로 만장일치 선고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에 조금 전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4대4로 기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라오는 박수현 의원께서는 8대0으로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법조인 이 세 분께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에 저희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당의 반응 한번 보시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선고일이 잡힌 것이 기각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인용에 좀 더 글쎄요.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좀 승복해야 한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승복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아직 그런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도 유혈 사태니 뭐 이런 얘기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에서는 기각을 예상하고 있군요. 야당에서는 인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희망도 담긴 바람이겠죠. 자, 그럼 지금 헌재 앞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경찰 차벽이요. 두껍게 벌써부터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 뭐 반경 전체를 상당수 반경을 아예 진공 상태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헌재 선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양쪽 어떤 진영의 어떤 물리적인 소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이렇게 차벽을 촘촘하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 선고 시에는 학교와 주유소 문도 닫습니다. 주유소는 혹시 모를 이 사고에 크게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와 학교 어린 아이들을 또 보호해줘야 돼서 학교 문을 닫는다. 지금 차벽이 굉장히 지금 이중 차벽이 두텁게 지금 설치되고 있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저희 채널A 현장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A는요 헌재가 선고하는 그날 생중계로 뉴스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모습도 저 멀리 운동장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네. 헌재 주변 학교와 휴업, 기업들은 재택근무 조치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금요일에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유혈 사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박홍근 의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꺼내서 헌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 지도부가 불복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혈 사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불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인데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지낸 지도부 인사죠. 기각 각하로 바뀐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천명해야 된다. 불복을 아예 천명해야 된다고 밝혔어. 논란입니다.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자, 이 헌재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 유혈 사태까지 겹쳐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발언드리긴 합니다만 헌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 불복해야 된다, 국민적인 저항해야 된다, 유혈 사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뭐 불법 행위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뭐 12.3 비상계엄 이후로 이제 얼만큼 이제 헌정 질서랑 법치주의가 무너지는지를 다 두는 똑똑히 뜨고 보셨기 때문에 또 지금 나라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지금 이렇게 양분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있는 그런 수인 한도를 이제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이런 한도, 이런 국민적인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권자의 뜻을 이제 표현을 하자라는 뜻이지, 그 마치 뭐 그걸 헌재 결정에 승복하거나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서부지법의 뭐 테러 같은 그런 걸 절대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적 열망의 뜻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 얘기 보면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얘기는 여당에 따르면은 헌재 재판관들을 이른바 뭐 협박 내지 압박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헌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복이 먼저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실수하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불행한 역사를 겪고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5.18도 있었고요. 4.19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혈 사태 있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함부로 유혈 사태를 다른 분도 아닌 제1당 대표가 그렇게 입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죠. 그래도 야당의 중진 의원인데 뭐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불복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은 8대0 뭐 6대2 이런 말씀하셨지만 하지만은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8대0에 불복하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야당의 분위기가 물론 그저께 이야기이긴 아니 하지만 박홍근 의원은 그 기각이거나 각하라고 단정을 했어요. 기각 각하 시에는 불복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그 4월 4일 선고 기일이 지정된 거 공표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저께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게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예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네. 박홍근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지만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그런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자체가요. 굉장히 엉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TV로 그 국회에 그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갖다 똑똑히 봤는데 이게 어떻게 기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11번 만에 뭐 대충 이렇게 그 재판을 끝낼 게 아니었고요. 훨씬 더 충실한 심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래도 불복 이야기 나오고 저래도 불복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이 박홍근 의원님한테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의 반응 한번 볼까요? 박홍근 의원의 이 불복 글에 대한 여당의 입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기각 결론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공언을 했다. 박홍근 의원님은 혹시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거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해서 지금같이 민당발 입법 쿠데타 형국 또 국가적인 혼란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헌재 재판관분들께 신속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아마 민당이 어제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빨리 선고 기일을 오늘 지정한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해석은 민주당에서 이같이 유혈 사태 압박, 뭐 불복 이런 얘기가 나오자 헌재 재판관들이 안 되겠다, 빨리 선고해야겠다라고 지정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불복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대표에서 나오신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불복합니까? 민주당은 기각되면? 왜 불복을 합니까? 그 어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고 그런 기본이다. 원칙들을 여러 차례 국민의힘도 저희도 다 표본해 왔던 거죠. 그러나 지금 저런 그 예상 외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은 물론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이전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저께 발언이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여야 간에 또 이 나누어진 광장의 이 갈등이 그만큼 최고조로 달해 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반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발언으로 비판받고 논란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네. 예, 그만큼 지금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국민적 갈등이 그렇게 또 양 당을 대표로 해서 그런 갈등이 그렇게 극에 달한 최고점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을 만큼 어떤 결론이든 나올 텐데 이것을 정치권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고 한동안 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잘 통합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정치권이 정말 답게 그야말로 우리가 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어떤 자세들을 좀 가지고 국민께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하루 이틀 남겨놓은 이 시간까지도 서로 진영의 논리에 쌓여서 지금 서로 어떤 이야기들이 아주 최고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아침에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주혜 의원님,
유혈 사태라는 걸 언급했던 게, 자 이제 헌재 그림 말고 스튜디오 좀 돌아올게요. 유혈 사태라는 대목이 좀 걸리는데, 지난번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몸조심하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당신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물론 이 대표는 정말 몸을 조심하라는 걱정의 뜻이었다라고 말을 주워 담긴 했지만 그게 주워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랑 다르게 유혈 사태라는 것은 피를 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유혈 사태를 언급한 대목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이게 불복을 넘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지금 논란인 건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혈 사태. 근데 우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과한 발언은 정치인들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현재 상황이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직전에 가장 뭐 이쪽에서는 뭐 또 승소하게 해주세요, 또 저희를 승소하게 해주세요. 양쪽이 다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릴 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선고기를 지정한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최대 지금 총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대국민용이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를 향한 그런 뭐 유혈 사태에 좀 운운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양 당에서는 지지자들을 위한 뭐 이러한 발언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이렇게 가지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과한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는 뭐 승복을 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5대3에 안 나올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앞서 뭐 그 선례로 드신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헌재 결정문에서 그런 걸 적시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5대3에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5대3이라는 이런 숫자가 오히려 이제 그 한 명의 결혼으로 인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이런 사태를 빚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 피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5대3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왜 임명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 3명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1명, 중간적인 1명, 이렇게 3명을 임명을 해왔었는데, 민주당의 그런 오랜 전통을 깨고 작년에 그냥 민주당이 2명을 지명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뭐 추천한 이러한 그 마은혁 후보자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한덕수 총리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오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한 명의 결혼은 결국은 민주당의 욕심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5대3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저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의 이 전망은 어떨까요? 뭐 8대0, 6대2, 5대3, 4대4 전망치가 다양한데 재밌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4월 4일 죽을 사가 2번이나? 그렇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영호 의원 해석 보시죠.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선고가 공지됐습니다. 4월 4일 죽을 사자가 2개거든요. 윤석열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가 4월 4일 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랑 이름의 이 횟수에 숫자를 세서 이게 이제 10에 수렴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김 1, 2, 3, 4 김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5대4 9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못 사귀었습니다. 거의 지금 뭐 그때 그 수준의 죽을 사가 2개니까 사망 선고다라는 셈법인 것 같은데 그 수준의 아전인수 해석들이 좀 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농담 삼아 한 말이겠죠. 이제 김영호 의원도 자 죽을 사자가 2개 정치적 사망 선고. 김희현 의원이 그거 했어요. 4더하기 1은 10. 대통령의 수임번호다. 수임번호가 4월 4일 11시라고 해서 1은 10 수임번호라고 주장했고요. 박홍근 의원은 4는 8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다 라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의 정확히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은 4월 4일이니까 4대 4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격이 떨어지는 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5천만 국민들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죽을 사 어쩌고저쩌고 그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저거는요 초등학생들이나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초선 의원도 아니고 재선 3선의 다선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국민들 더 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4월 4일에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정치적 운명은 4월 4일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4월 4일이 죽을 사자가 2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그것이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운명일 수 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없으니까. 조기 대선 없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개헌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임기 채운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위증교사죄 6월 3일이면 결심하고요. 네. 6월 말이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면은 선고 나옵니다. 이게 1심 때와 똑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공직선거법도 뒤집혔는데 위증교사죄가 뒤집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는 박수현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5대 3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 5대 3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가. 대법원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재판소에서도요. 동시에 헌법재판관 8명이 나는 O, 나는 X 이런 식으로 쫘라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부터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이 나는 탄핵 기각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이야기할 텐데 보나마나죠. 나는 무조건 인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난 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이렇게 가는데 네.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기각이 3명이 딱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누가 남느냐? 끝에서 3번째 김영두 재판관이 딱 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4대 4로 갈 거다? 그러면 김영두 재판관은 설령 인용 쪽에 마음이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5대 3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결과는 기각이라? 어차피 결과는 기각인데 헌재 기존의 그 여러 가지 관례에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똑같은 기각이라고 하더라도 4대 4와 5대 3은 하늘과 땅 같은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나는 기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컨대 동시 패션으로 딱 한다라고 하면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대 3이 쫙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4대 4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과 선고에 있어서 핵심은 누구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영식 재판관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4월 4일 11시라 4+1=1은 공교롭게 10이다. 10은 대통령의 수임번호다. 라는 김현 의원의 해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 풍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윤석열 정권,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손에 왕자까지 써서 나오고 또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들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번 비상계엄, 이번 내란 사태 때 참여한
분들 중에 무속인과 굉장히 가깝게 뭐 나를 받았단가 많이 그걸 뭐 승패를 점쳤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빚고 와서 빚댄 일종의 정치적 풍자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지금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조속히 빨리 이제 뭐 파면 결정, 빨리 이 사태가 심판이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민적인 기대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 응답을 한 거라고 좀 그냥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농담식으로 말씀하실 거다 이 말이군요. 농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정권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인 풍자 내지 비판이 네. 포함된 그런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이 담긴 메시지다. 바람이 담긴 메시지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